안녕하세요, 허율입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잡혀갔대요. 네. 어,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세상에 트럼프가 좀 독불장군인 건 알겠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남의 나라 대통령을 막 잡아가네. 와 진짜 이거 좀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와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사주 관상을 좀 볼 텐데요. 예, 사주 관상에 앞서서 한번 어떤 사건인지 나무 위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위키 마두로. 자, 이분 생긴 게 사담 후세인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근데 사담 후세인하고 되게 운명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네요. 예. 1962년 11월 23일이고 베네수엘라 제3호국 카라카스 제46대 대통령 2013년이면 꽤 오래 했네요. 2014년. 벌써 10년 넘게 대통령을 했다는 거야? 와, 오래 했구나. 그러니까 뭐 그냥 독재죠 뭐. 이렇게 대통령 오래 한 거면 독재죠. 예, 근데 직무 정지 현재는 지금 이제 끝난 겁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46대 대통령이자 독재자, 버스기사 출신의 노조 운동가이자 좌익 정치인으로서 최종 학력은 중졸이다. 예,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중졸이라고 막 무시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중졸 중학교만 졸업해도 배울 건 다 배웠어요. 예, 다 배웠고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중졸이라서 아이 뭐 중졸이 뭐 어때 대통령 이거는 아닙니다. 예, 얼마든지 역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주를 보면 사주에 보면은 인수가 공망이에요 지금. 예, 보세요 인수가 해수잖아요 월지에. 예, 그런데 그게 뭐냐 수레가 공망이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인수가 공망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방끈이 짧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베네수엘라에서 장기 집권하고 있던 독재자로 2025년 1월부로 6년의 3선 임기가 시작되어 2031년까지 임기가 예정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그러니까 이거는 침공이에요, 그냥. 그쵸? 여기서 남아있기에도 침공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침공으로 생포되고 미국으로 압송되면서 직무정지되었다. 자, 엄청난 야구강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 어쩌고 했고, 그 다음에 살사의 시간이라는 새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첫 방송으로 살사춤을 춰서 질타까지 받고 있다. 살사춤 대통령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살사춤 추면은 참 서민적이고 이거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질타를 받죠?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 뉴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분이 예, 또 재성 공망이잖아요. 보면은 예, 진사가 공망이니까 지금 토공입니다. 예, 거기다가 일간 공망이기도 해요. 예, 자기 자신도 공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정공이 좋지 않고 부인과 떨어져 살기가 쉽고요. 예, 그래서 지금 부인이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인이 좀 이렇게 헛짓거리를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죠. 예, 재성이 공망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방만하게 국정을 운영하며 경제를 완전히 파탄냈음에도, 근데 어떻게 방만하게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인지는 나와 있질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살사슴 출구, 야구강인 게 뭐, 방만하게 국정을 운영했다는 건가? 정권을 유지하며 건재한 이유는 바로 사법부 및 베네수엘라군의 장성들이 전부 니콜라스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군부를 장악하는 것으로 권력을 유지한 셈이면, 그러니까 구테타로 정권을 유지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AI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 AI가 나와서 너무 좋아. 모르는 거 다 물어볼 수가 있잖아 이렇게. 예? 마두로는 구테타를 일으켰나요? 그냥 이렇게. 니콜라스 마두로는 군사 구테타가 아닌 선거와 사법 장악을 통해 집권하고 정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예, 오히려 그는 자신의 집권 기간 중 발생한 여러 차례의 구테타 시도를 진압하며 권력을 지켜왔습니다.
쿠데타는 아닌데 어떻게 독재를 이루었는지 여기 좀 나오는데요. 예. 권력 획득. 예, 마두로는 2014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사망 후 그의 후계자로서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하며 합법적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8년과 2024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의 출마를 금지하거나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부정선거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해 왔던 거죠. 예. 셀프 쿠데타 논란, 야권의 주장. 마두로 정부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소환 투표를 막고, 근데 이게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도 대통령을 뽑나? 입법부의 권한을 박탈하자 야권은 이를 정부가 헌법 질서를 파괴한 셀프 쿠데타라고 비난했습니다. 즉 군사력을 동원해 정권을 뺏은 것이 아니라 기존 권력을 이용해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함으로써 독재 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뭐 어디 가나 다 그렇죠 뭐. 결론적으로 마두로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무력화한 권위주의적 통치와 군부의 충성을 바탕으로 10년 넘게 정권을 유지해 오다 외국의 개입으로 몰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아니야 이게. 어쨌든 간에. 예?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적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가 지금 망한 거 아니에요. 예?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였던 거 아니에요. 베네수엘라가. 근데 왜 사회주의라고 그러지?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베네수엘라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해온 국가였으나 2026년 1월 현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와 축출로 인해 정치적 격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사회주의 표방. 1999년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를 공식 국적 이념으로 세웠습니다. 국가 주도 경제, 석유 및 가스 사업을 국유화하고 부의 재분배를 추진하는 등 사회주의적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념적 측면이래요. 예. 마두로 정권 역시 이를 계승하여 집권당인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 사회주의라는 것이 부의 재분배, 예?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인가 정치적 측면, 명목상 민주주의 실질적 독재,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 공화국이자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로 분류됩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네 그냥 뭐. 예? 민주주의의 후퇴, 국제사회는 마두로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2024년 대선 등 주요 선거 결과를 조작함으로써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사회주의건 민주주의건 잘 살기만 하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냥. 예?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잘 살고 잘 먹으면 사회주의건 뭐 민주주의건 뭔 상관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냥 자기 이득 챙기기 바쁘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베네수엘라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부활을 못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중국 방문 이후 귀국하는 도중에 튀르키예에 들려 튀르키예 유명 셰프 누스레트 괵체의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갔는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를 보고 국민들의 궁핍한 경제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람을 맹비난했다. 아니 국민들이 궁핍해도 대통령은 이거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정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외모가 사담 후세인과 닮았다는 얘기가 많다. 실제로 둘 다 코스염은 길렀으며 190cm 가까이 되는 장신의 덩치도 크다. 둘 다 반미 성향인데다 자국인 이라크와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트럼프가 마두로를 잡아가도 되나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할 권한이 있나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할 수가 있냐 이거지.
미국의 법적 근거, 미국 정부는 이번 체포를 법 집행 작전으로 규정하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 검찰의 기소 2020년 3월, 꽤 오래전이네요. 벌써 6년 전이네요. 남부 연방지검은 마두로를 마약 테러 및 코카인 밀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이 기소에 근거한 법무부의 영장 집행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아니 마두로가 직접 뭐 미국에 가서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마약을 거기서 뭐 밀매를 했다는 건가요?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뭐야? 미국 프리스비 원칙. 미국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납치되어 법정에 섰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상관없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불법은 불법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불법, 납치한 거 아니야, 납치 지금. 예? 다른 나라 대통령을 납치해가지고 법정에 세운 거 아니에요. 예? 그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국제법적 논란.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잘 모르거든요. 정치를 잘 모르는데 얼핏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지 이게. 주권 침해. 유엔 헌장 2조 사항은 타국에 대한 무력 행사나 주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승인이나 자위권 행사가 아닌 상태에서 타국 정상을 무력으로 체포하는 것은 이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정상 면제권. 국제관습법상 현직 국가 정상은 타국의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작전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아무리 썩어 빠지고 미친놈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나라 대통령이 그걸 함부로 그거를 관여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다른데. 그렇잖아요. 누구는 뭐 잡아가고 싶지 않아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불법 독재자에 대한 정의구현이 하려면 그러면은 왜 러시아 김정은도 잡아가면 되겠네 그냥. 예? 독재자니까 그냥 잡아가면 되고 러시아 푸틴도 그냥 잡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 정권 이양 완료 때까지 미국이 해당 지역을 관리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기소 내용을 근거로 미국 법령에 따른 체포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제법상 주권 침해 및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국제적인 비난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을 직접 마두로가 마약 밀매를 직접 지시했나요? 2020년 1월 초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니콜라스 마두로가 마약 밀매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 네트워크 운영.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들로 구성된 마약 밀매 조직인 태양의 카르텔을 직접 관리하고 이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와, 그 대통령이 그 마약 밀매 조직을 직접 관리하고 이끌었으면 이건 잡아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완전 또라이 아니야 이거. 네? 구체적 지시 사례. 2013년 4월 취임 후 프랑스 당국에 의해 발각된 기존 밀매 경로를 대체할 새로운 경로를 찾으라고 공모자들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송 수단 제공. 마두로가 대통령 전용 계류장을 마약 운송에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군대를 동원해 마약 운송로를 보호하며 법적 비호막을 제공했다고 미 당국은 주장합니다. 폭력 및 범죄 조직과의 공모, 무력 행사 지시, 마약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밀매 작전을 방해하는 인물들에 대해 납치 폭행 사례를 직접 명령했다는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완전 소시오패스네 그냥. 네? 국제범죄 조직과의 협력.
콜롬비아 무장 반군 및 멕시코의 시날로와 카르텔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유입시키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마두로 측의 반박, 정치적 음모 주장. 체포 전후로 마두로는 마약 밀매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탈취하고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근거 없는 혐의를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부족 논란. 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마두로가 직접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공개 증거가 아직 부족하며 재판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검찰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두로는 현재 뉴욕으로 이송되어 구금 중이며 2026년 1월 5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서 이러한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그 심증이 가는 얘기이기는 한데, 지금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제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지금 이분이 사주에 그 식상은 없어요. 식상이 없으면 이제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라고 제가 했죠. 네. 식상은 없는데 지금 55세 대운 때, 그러니까 대통령 저기 하던 때, 그때 상관이 들어왔어요. 상관. 그래서 상관이 관을 보면 상관 경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관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관이. 상관 경관이는 건 뭐냐? 상관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을 잘 안 지켜. 예. 예, 그러다 보면 그걸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 얻어맞는 거야 한데, 예. 그게 상관 경관입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한 속내가 무엇인가요?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단이 베네수엘라를 거점으로 한 마약 유통망을 뿌리뽑고 라틴 아메리카 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미국의 뒷마당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는 마두로 정권이 러시아의 군사 지원과 경제적 차관에 의존하며 미국의 봉쇄를 버텨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번 공습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사실상 주인이 미국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아니 왜 라틴 아메리카의 사실상 주인이 미국이야? 와, 라틴 아메리카는 라틴 아메리카지 왜 그 주인이 미국이야? 예? 이건 정말 이 나르시스적인 사상 아닙니까 이거? 적대적 강대국들의 거점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평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이 표면적인 이유와 그 이면에 숨겨진 실질적인 의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공식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을 단순한 군사 침공이 아닌 국내법 집행 작전으로 규정하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약 테러 혐의 단죄, 미국 내 범죄 조직 소탕, 불법 이민 문제 해결. 요건 아까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고, 실질적인 속내가 여기 나오네요. 전문가가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명분 뒤에 더욱 강력한 실용주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석유 자원 확보 및 관리.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 직후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재건하고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먼노주의의 부활. 서방과 중남미를 미국의 세력권으로 공고히 하려는 전략입니다. 이걸 왜 먼노주의라고 하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돈노주의라고 지칭하며 중남미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권 교체의 강행, 마두로를 축출함으로써 친미 성향의 정부를 세우고 미국 주도의 질서를 전 세계에 과시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 논란. 유엔과 국제사회는 주권 국가의 정상을 무력으로 납치한 행위가 국제법상 명백한 위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내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 베네수엘라가 미국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데
반미 성향을 베네수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친해지니까 예? 위협을 느낀다 이거지. 응?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괜히 공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 예? 우크라이나가 EU 가입한다고 하니까 나토인지 뭔지 EU 나토 가입을 한다고 하니까 푸틴이 공격을 한 거 아니에요. 니들이 러시아인데 왜 나토를 가입하냐고 공격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거하고 뭐가 달라? 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라크 전쟁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라크를 왜 침공을 했겠어요, 미국이. 그건 엄연한 전범 행위잖아요, 그건요. 예? 거기 이라크의 석유하고 관련이 있던 거 아닌가요? 예, 석유가 거기 많이 나는 나라인데, 예? 그 아랍 국가에 주둔하게 되면서, 예, 군사를 주둔시키면서, 거기 뭐 석유적인 이점을 얻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침탈이었죠, 말하자면. 예. 지금 사주를 보겠습니다. 예. 사주를 보면, 일단은 그 트럼프 사주가 기미일주 아니었던가요? 잠깐 검색 좀 해볼 거예요. 기미일주 맞아요. 예. 기미일주인데 이 사람은 을축일주면 예? 충미충 하잖아요. 지금 일지에서.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관상을 보면 좀 잘생긴 얼굴이에요. 예. 잘생긴 얼굴인데 뭐 눈이 뭐 지금 치켰다서 그렇지 뭐 삼백안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좀 나빠 보이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성 공망인 거는 좀 보여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귀가 이 사전은 잘 안 보이겠지만 귀가 입안입니다. 예, 안쪽 귀가 튀어나온 거예요. 입안이라고 합니다. 정면에서 보면 보이고요. 예. 자기 고집이 좀 센데 귀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예. 이분이 사주가 재성이 공망이거든요. 지금 보면 공망 보면 토공이잖아요. 예, 목격토 해가지고 공망이 됐습니다. 지금 재성이 공망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제가 다 파탄이 된 거예요. 파탄이 난 거예요. 이분이 빨리 물러나야 경제가 살 텐데 대통령이 재선 고망에 앉아 있으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한 나라 국민들이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그게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도 재성이 공망입니다. 예. 재성이 공망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 돼가서 그 국가 경제가 지금 계속 파탄 나고 있잖아요. 예. 그 샌프란시스코에는 노숙자가 넘쳐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이제 임기 끝날 때쯤 되면 아마 좀 미국 경제가 지금 껍데기만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주를 알면 대통령을 잘 뽑을 수가 있어요. 예, 잘 뽑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사주 관상을 어렸을 때부터 괜히 쓸데없는 거 가르칠 게 아니고 예, 이거 기본 교육을 넣어야 돼요. 넣어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을 잘 뽑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이분이 대통령이 된 거는 지금 사주를 보면, 이내한 뭐, 이 사주는 센 사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르시스트,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는 아니고 나르시스트일 확률이 있죠. 왜냐면은, 식상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예. 식상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된다?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인데, 센 사주니까 나르시스트가 됩니다. 예. 트럼프도 나르시스트예요. 예. 대부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르시스나 소시오패스가 많습니다. 예, 왜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고위직에 오는 거예요. 남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도 막 죽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냐? 결국에는 말로가 좋지가 않을 수가 있죠. 예. 카르마를 받아서 예, 마지막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보면 이분이 이제 추운 사주잖아요. 예? 추운 사주 그때 센 사주기 때문에 화운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55세 때 대운 때 나쁘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10년간 작년 10년간 이 대통령이 되려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 관법이에요. 예, 간목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간목이 들어가는데 이분은 지지에 임목이 있지만 천간에 간목이 없잖아요. 근데 뭐다? 임수가 있으면 정의마블이 돼서 간목을 불러온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55세 대운 때 뭡니까? 정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의막 간목을 불러와가지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네.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느냐. 지금 보면은, 지금 2025년 보면은, 목욕, 망신살, 지살, 망신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걸린 건데, 지금 65세 무호대운인데, 아직 구정이 안 넘었으니까 55세 정사대운으로 봐야 됩니다. 이 정사대운도 똑같아요. 목욕, 망신살, 지살, 망신살 이렇게 똑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표기는 안 했지만. 네. 그러니까, 25년하고 지금 같이 겹쳤어요. 근데 지살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동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으로 끌려간 거예요, 지금. 네. 역마살하고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망신살, 이게 이제 망신살. 이 망신살은 뭡니까?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왕에서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게 망신살이에요. 예. 네, 그런 것, 망신살이 두 개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목욕이 들어왔잖아요, 목욕. 예. 목욕, 목욕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욕지가 들어왔으니까, 예, 지금 이분이 뭐 성관계 하다가 끌려갔다 뭐 이런 내용,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베네수엘라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돼가지고, 좀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